네이마르 다 시우바 산투스 주니오르.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1992년 2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모지다스 크루지스에서 태어난 이 천재는 펠레, 호나우지뉴, 호나우두의 계보를 잇는 브라질 축구의 마지막 황금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33세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현역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혁신가이며 축구라는 스포츠를 순수한 아름다움의 경지로 승화시킨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 79골라는 역사적 기록은 물론 그가 필드 위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플레이들은 축구사에 영원히 각인될 명장면들로 남아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라는 두 거대한 산맥 사이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네이마르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예술가의 찬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왜 그가 21세기 축구의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7세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네이마르는 마치 운명이 정해진 듯 즉시 브라질 축구계를 휩쓸었습니다. 2009년 3월 7일 웨스테와의 경기에서 데뷔한 순간부터 그는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서 축구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죠. 첫 시즌 48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브라질 축구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펠레의 성지 산투스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은 네이마르가 진정한 스타로 거듭난 해였습니다. 캄페오나투 파울리스타에서 19경기 14골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산투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4월 15일 브라질컵 예선전에서 혼자서 5골을 넣으며 팀을 8대1 대승으로 이끈 경기는 그의 폭발적인 득점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미 웨스트햄의 1200만 파운드, 첼시의 2000만 파운드 러브콜을 받았지만 네이마르는 브라질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자신의 뿌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 숭고한 결정이었습니다. 2011년은 네이마르가 남미 축구의 정점에 올라선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6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대회 MVP까지 수상하며 산투스를 48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페냐로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은 순간은 펠레 이후 가장 위대한 산투스의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파 푸스카스상 수상이었습니다. 플라멩고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 환상적인 골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웨인 루니와 리오넬 메시의 골을 제치고 수상한 이상은 네이마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2012년 시즌에 네이마르는 그야말로 완성형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7경기에서 43골 19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브라질 축구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20세 생일날 팔메이라스전에서 프로 통산 100호골을 기록한 것은 그의 조숙한 천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8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2년 연속 남미 최고의 공격수임을 입증했고 레코파 수다메리카나에서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말에는 호나우지뉴보다도 어린 나이에 남미 올해의 축구 선수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브라질 축구의 얼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5억 7천만 유로라는 당시로서는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네이마르는 5만 6,500명의 팬들 앞에서 장엄한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브라질 선수로는 최다 관중이 모인 이 순간은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시즌부터 네이마르는 특별함을 드러냈습니다. 레반테전에서의 라리가 데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수페르코파에서 7분 만에 터뜨린 결승골, 그리고 셀틱과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록한 첫 해타트릭까지 매 순간이 스페셜했습니다. 2014-15 시즌은 네이마르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시즌이었습니다. 메시, 수아레스와 함께 구성한 MSN 공격 라인은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격 조합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한 시즌 동안 무려 122골을 합작하며 스페인 축구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이마르 개인적으로도 모든 대회 39골이라는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을 넣어 메시, 호날두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06-7 시즌 카카 이후 메날두를 제외하고 득점왕에 오른 최초의 선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며 팀의 트래블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우승한 역사상 8번째 선수가 되었고 두 대회에서 모두 결승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5-16 시즌 네이마르는 단순한 골 게터를 넘어선 완전한 플레이메이커로 진화했습니다. 49경기에서 31골 20도움이라는 환상적인 기록을 세우며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에서 월드클래스 수준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라요 바예카노전에서 기록한 4골은 그의 폭발적인 개인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기였습니다. 2015년 피파 발롱도르에서 3위에 오른 것은 메시와 호날두가 독점하던 시상식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3세의 나이로 이룬 이 성과는 차세대 축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여름 2억 2200만 유로라는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네이마르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닌 축구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팀의 에이스가 되고자 했던 그의 야망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첫 시즌 30경기에서 28골 16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리그 1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그의 압도적인 클래스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네이마르의 PSG 시절 최고의 순간은 2019-20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끈 그의 리더십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록 바이에른 뮌헨에게 0대1로 아쉽게 패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을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이 시즌 그는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되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흘린 눈물은 승부욕 넘치는 진정한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SG에서의 6년 동안 네이마르는 리그 1을 5차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73경기에서 118골 71도움이라는 기록은 그가 여전히 세계 톱클래스의 공격수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빅매치에서의 활약은 PSG가 프랑스 축구계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 남미 예선 볼리비아전에서 기록한 79번째 골은 네이마르 커리어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질 축구의 황제 펠레가 77골로 세운 기록을 넘어서며 브라질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브라질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28경기 출전이라는 기록 역시 브라질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브라질 축구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국에서 열린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브라질을 금메달로 이끈 것은 네이마르의 가장 소중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 성공시키며 브라질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순간은 진정으로 영웅적이었습니다. 경기 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던 그의 모습은 브라질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장면입니다. 자국에서 열린 2013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것은 네이마르가 진정한 브라질의 에이스임을 전 세계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경기력은 가히 예술적이었으며 당시 21세의 나이로 거둔 이 성과는 그의 조숙한 재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네이마르의 플레이는 단순한 축구 기술을 넘어선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드리블은 상대를 제치는 것을 넘어서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 퍼포먼스이며 각종 개인기와 페인팅은 축구장을 무대로 한 발레와 같습니다. 특히 그의 시그니처 기술인 네이마르 롤이나 엘라스티코는 이미 축구 기술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사포와 같은 기술을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은 진정한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상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는 브라질 축구 문화의 일부이며 축구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요소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2억 명을 넘나드는 그의 영향력은 축구계를 넘어선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메시, 호날두와 함께 유일하게 1억 팔로워를 넘는 축구 선수로서 그의 모든 행동과 발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스포츠 수입 3위라는 기록 역시 그의 상업적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보여줍니다. 나이키에서 푸마로의 이적, 그리고 각종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은 그가 축구를 넘어선 비즈니스 아이콘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5월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함께 방한했을 때 네이마르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글로벌 스타의 품격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추러스를 사 먹고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를 타며 순수하게 즐거워했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선수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어린이가 애국가 제창 시 잘못 손을 올리자 바로잡아준 세심함이나 경기 후 가져온 브라질 선수들의 유니폼을 팬들에게 나눠준 따뜻함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식 발음인 네이마르를 매우 좋아하며 자신의 SNS에도 사용한 것은 그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진 선수인지를 보여줍니다. 떠날 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어로 인사한 것도 한국 팬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만났을 때도 치열한 경기를 펼치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마르가 축구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록이나 트로피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마지막 세대의 선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축구가 점점 더 체계적이고 전술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개인의 창조성과 상상력이 가져다주는 마법을 믿고 실현해낸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드리블 하나하나, 골 세레모니 하나하나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축구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승부를 넘어선 더 큰 가치이며 스포츠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33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현역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는 축구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 사이에서도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 독창적인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2025년 포포투에서 선정한 역대 최고 선수 탑 100에서 61위에 오른 것은 그의 역사적 위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구 팬들에게 네이마르의 가치는 순위로 매길 수 없는 특별함에 있습니다. 펠레, 지쿠, 호나우두, 호나우지뉴로 이어지는 브라질 축구의 황금 계보를 잇는 마지막 주자로서 네이마르는 한 시대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그가 축구장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네이마르 주니오르. 그는 브라질이 낳은 21세기 축구의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의 이름은 축구 역사책에 영원히 황금 글씨로 새겨질 것이며 후세의 축구인들은 그를 통해 축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